저는 계약도 계약인데 소개에 좀 초점을 맞춰 항상. 제가 있었던 데가 KB 손해보험 원수사여가지고 DB 뭐 한두 개 홈페이지로 들어오는 게 있긴 했지만 그런 거 가지고 뭐 되지도 않고 기계약 좀 줘봐야 콜 돌릴지도 몰랐고 그러다 소개가 안 나오면 이제 굶어 죽는다는 생각으로 정말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를 정립을 한 거예요. 초반부터 그냥 바로 이론적인 얘기부터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객이랑 여러분들이랑 이제 만났어요. 그럼 고객은 어떤 심리 기제를 가지고 있느냐. 고객은 그냥 이 세 가지가 끝이야. 돼. 여기 신인들도 있지만 신인들은 지금 원수사에서 있잖아요. 물밀듯이 입사가 돼. 그리고 다시 물밀듯이 나가. 왜 나간 줄 알아요? 계약을 좀 하다가 소개가 안 들어오고 계약이 없으니까 나가는 거지. 왜 나가겠어? 맞잖아요. 근데 얘 때문에 그래.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것인가. 고객은 속으로 이걸 봐. 보험이라는 게 20년 납이기도 하고 저런 거 왜 청구를 못해 돈을 못 받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심지어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있잖아요. 기능이 엄청 많은데 한 차를 10년을 타더라도 그 자동차의 기능 10분의 1밖에 못 쓰고 다음 차를 바꾼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고객은 얘가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것인가. 특히 친인들 같은 경우는 엊그제까지 나랑 뻘짓하고 막 나이트클럽 다니고 그랬는데 갑자기 무슨 보험 전문가라고 나타나가지고 뭐 뭘 한다 그래. 그러면은 믿음이 가야 안 가. 그러면은 영업하는 사람 또 이런 오해들이 있어요. 아 좀 하다가 그만둔다는데 그만둘놈한테 내가 왜 가입해? 이 생각을 한단 말이야. 철저하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심리 기제가 이런 거를 들키지 않도록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길로만 팔아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거라는 뉘앙스를 계속 풍겨줘야 돼. 그 다음에 전문성이 있고 꼼꼼한가. 설계사가 일반인들 다 알아. 시험 보면 다 설계사지. 가끔 떨어질 사람도 있지만 전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양이 많지. 심지어 우리 또 GA잖아요. 그럼 꼼꼼한가. 대충 해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걸 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데 내가 리크루팅을 하면서 대화를 하잖아요. 자기만 특별하게 대해줄 것인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좀 해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심리 기제가 있어. 고객님들도 마찬가지야. 누구나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이런 거보다 나한테 특별하게 해주고 나한테 잘해줄 것인가 이런 거를 계속 체크를 해. 근데 이 세 개가 있잖아요. 셋 중에 하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엔드 조건이야. 이걸 세 개 다 통과해야 계약도 나오고 소개도 나와. 근데 내가 요새 왔다 갔다 해. 그만둘까 어쩌고 하잖아. 고객이 안 보일 것 같지? 다 보여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육 듣는 거 있잖아요. 물론 잘하는 사람 어느 정도 한 10년 지나면 솔직히 내공 쌓여가서 솔직히 상관은 없는데 솔직히 보험회사 공부는 있잖아요. 처음에 2년이면 다 끝나. 그거 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 나도 KB손해보험에서 2년 동안 교육받고 나 일반이랑 뭐 승강 이런 것도 다 알아. 그걸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 거야. 그때 아주 빡세게 공부해 놓은 게. 처음에 2년 빡세게 공부해 놓은 걸로 먹고 사는 건데 그래도 지금 GA다 보니까 상품이 되게 다양하고 고객님들도 소비 성향이 다양하고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있고 또 꼼꼼한가 이거를 계속 체크를 해요. 그 다음에 특별하게 대해줄까. 사람은 있잖아요. 이 특별한 거에 굉장히 약해. 똑같은 것도 다 주는 것보다 너 하나만 줄게. 너만 가져.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새로운 고객을 만약에 만났잖아요. 얘를 전 설계사가 안 해줘서 그래. 얘랑 얘까지 어떻게 됐는데 전 설계사가 얘를 안 해줘서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새로 만난 거예요. 나도 이제 고객님들 새로 만나게 되면은 전 설계사 얘기를 해주잖아. 그러면 이 사람 전화도 안 받고 나를 약간 대충 대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나 그런 애 싫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셔. 오늘 이 교육 다 필요 없고 요 세 개만 해도 돼. 절대로 그만두지 않고 계속 할 것 같은 뉘앙스를 무조건 풍겨야 돼. 강력하게. 그 다음에 저는요 꼼꼼하고 전문성 있고 그 다음에 투잡 뛰는 사람 있잖아요. 투잡을 뛰더라도 나 보험을 본업으로 나중에 평생 할 생각을 갖고 있다. 이 생각을 꼭 갖고 있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소개도 해주세요 하면 그 말이 먹혀. 아무리 소개해달라 그래도 소개를 못 받는 설계사님들이 계시죠. 얘 때문에 그래. 면접에 와가지고 나는 너한테 계약했지만 소개까지 시켜주기에는 넌 약해. 약간 이런 느낌이야. 그 다음에 소개가 진짜 잘 나오는 건 다 얘 때문이야 또. 우리 회사에서 소개 제일 잘 만든 사람 누구야?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하지만 박가희 점장이. 보험 계속 할 것 같지? 전문성이 엄청 꼼꼼해 보이지?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고객한테 성의 없이 말하는 경우가 없어. 우리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라고 하잖아. 일이 안 되면 이상하게 이 말을 대충 해. 왜 고객이 여러분들 전달 얼마 했는지 모르는데 혼다 멘탈 나가가지고 대충 얘기하냐고. 자, 고객이 이제 첫 대면을 하잖아요. 처음 대면을 하면은 아싸 설계사가 나한테 어떤 큰 이익을 주려고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이 인간이 내 돈 뺏어 먹으려고 하는 거네 생각할까? 그럼 당연히 이거를 상쇄를 시켜줘야 될 거 아니야. 요새 트렌드 25를 보잖아요. 돈을 벌기 쉬운 세상이기도 하면서 돈을 벌기 어려운 세상이기도 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무슨 제품도 많아지고 같은 카페지만 카페가 다 다르고 리조트도 다 다르고 뭐가 엄청 다양해져가지고 사람들 성향도 계속 다양해진대. 그래서 기업에서 그런 성향을 맞추기가 사실 너무 힘들다는 거야. 성향이 다 달라가지고. 근데 그 성향을 또 무시할 수 있어? 없어. 막말로 진짜 개똥 철학이고 거지 같은 생각이라도 그 성향을 무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 니즈에 맞춰야 되는 거야.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니즈에 맞추거나 아니면 그 생각을 바꾸면은 또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뭘 살 때가 있잖아. 특히 어떤 영업사원이랑 대화를 할 때 은근슬쩍 나랑 가치관이 다르고 성향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그럼 제품은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이 새끼 이렇게 나랑 성향이 너무 다른데? 이 사람이 파는 제품을 사고 싶겠어, 안 사고 싶겠어? 여러분들 마찬가지야. 회사를 올 때도 아니 감탄이랑 가치관이랑 성향이랑 나랑 너무 달라. 여기 오겠어? 아무리 우리보다 안 좋은 데지만 지랑 성향이 맞으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님들이랑 대화를 할 때 자기 성향이나 가치관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나는 별 생각 없이 한 거지만 상대방랑 안 맞네? 그럼 고객님은 안 사겠지. 근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은 고객의 성향이나 가치관이 뭔지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야. 이 사람이 어떤 스타일이다. 뭘 좋아하는 것 같다. 박하지 점장이 옛날에 이런 말 했어요. 지금 이번 달에 제일 좋은 수술비는 현대해상이라고 쳐. 근데 고객이 롯데를 약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그럼 롯데로 갑자기 바뀌는 거야. 그거로 롯데보다 현대가 좋다고 계속 설득시켜가지고 제일 중요한 가치관이나 성향이 안 맞는 걸로 딱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런 실수들을 의외로 한다고. 초보 설계사들도 이런 얘기를 해. 그러니까 뭘 좀 아는 거야. 처음에 딱 시작했어. 뭐 한 몇 달 지나면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제일 좋은 것도 확실히 알았어. 근데 자꾸 고객 가리키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여러분 판매하는 사람이 사실은 선생님들이 아니라 우리 막말로 팔았으면 끝난 거야. 오해하지 마요. 뭐 관리도 끝났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무리 상대방이 틀렸어 그래 알아. 근데 굳이 이거를 네가 틀렸으면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안 돼요. 사실 가족이 나는 거지. 진짜 천년만년 같이 갈 사람한테 하는 거지. 이거는 여기서도 실수 되게 많이 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오케이 좋아. 돈 안 빼살라고 하는 거 같고 가치관도 맞았어. 근데 그래도 얘랑 뭔가 같이 했을 때는 좋은 결과물이 나올까라는 또 의구심을 한 번 또 해요. 아주 사람이 복잡하지 뇌가. 예를 들어 뭐 가입을 했어. 그러면은 이 돈이 진짜 나오는지, 그 다음에 나를 특별하게 대해줄 것인지. 고객을 동반자라고 좀 보면 사업하고도 비슷한 거예요. 내가 얘랑 동업을 하게 되면 일이 잘 될 건지, 이런 식으로 결과물에 대해서 가늠을 한단 말이에요. 이 상품이 좋아요, 저 상품이 좋아요, 싸다는 얘기도 당연히 하겠지만 나 네 돈 뺏어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확신을 주기 위한 증거를 여러 가지를 들이대야 돼. 그 중에 우리는 보상이에요. 보상이라고 보상 사례를 최대한 많이 기억하는 게 좋아요. 기억이에요, 기억. 그러니까 뭐냐면 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보상이 들어갔어요. 이선진은 이런 식으로 제가 해봤어요. 툭 치면 바로 나올 정도로. 자, 이것도 다시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고객은 우리 돈 벌어주려고 가입해요? 뭐 보험회사 부자 되라고 가입해요? 뭐든 생길 때 돈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보험이라는 게 확률 게임이어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증거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통계도 괜찮아. 암 걸릴 확률이 몇 프로에 한 30% 정도 되잖아요. 뇌혈관 질환 평생에 걸릴 확률이 몇 프로예요? 27%. 심장질환 17%. 33%, 27%, 60%, 17%, 77%죠. 거기에다가 수술비, 수술할 가능성 한 20몇 프로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종합보험 설계할 때 암보험,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수술비를 세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100%니까 뭐라도 하나 타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고 통계를 내가 들이댔었어요. 왜냐면 자꾸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거든. 그럼 농담 비슷하게 이거 안 되면 뭐 내 돈이라도 드릴게요. 이거 분명히 탈 거예요. 대신에 유지는 끝까지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탈 때는 제가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저렇게 해드릴 거예요. 이렇게 할 거고요. 저렇게 할 거고요. 사망보험금은 인터넷 접수 안 되니까 직접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고객님들 모시고, 특히 이제 상해 사무 같은 경우 보통 여러 군데 가입돼 있잖아요. 저 하루 종일 같이 모시고 다니면서 5곳씩 다 들릴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치매보험 가입하시면은 은근히 이거 보상받기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당사자가 치매 걸렸는데 누가 청구해? 치매 걸리면은 돈 어디로 들어가? 피보험자 본인한테 들어가잖아. 근데 고생은 누가 해? 자식이 하잖아요. 당사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만약에 비밀번호 까먹으면 알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못 알아. 그러면 부모님 죽을 때까지 그 돈 계속 못 타. 그래서 그 전에 나랑 자녀분이랑 같이 가가지고 수익자를 한번 변경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여러분, 프로필 사진도 사실 아무렇게나 올리면 안 돼. 그리고 카톡이 이번에 막 다 바뀌었잖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광고주들을 겨냥해서 한 거거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같이 광고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유리하게 돼 있는데, 내 프로필에도 올리는 게 다 전략이 사실 있어요. 이게 백그라운드 화면이잖아요. 백그라운드 화면, 우리 이제 연도 대상 한 거, 지점장님들이랑 이렇게 박수치고 있는 모습 보니까 할 일 없는 놈 같아요? 아니면 뭐 좀 하고 있는 놈 같아요? 일을 하면은 그지같이 할 것 같아요? 똑바로 하는 놈 같아요? 여기 이제 와이프하고 애기 사진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밑에 이렇게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본 거, 요거는 PC로 보면 또 이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내 프로필 사진은 와이프하고 애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사실 화질도 별로 안 좋아요. 밤에 되게 어두운 데서 찍은 거라. 근데 딴 건 몰라도 보험 영업 있잖아요. 가족들한테 잘하는 것 같으면 나한테도 잘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해요. 내가 와이프나 애기 얘기를 가끔 하잖아요. 내가 와이프랑 절대 싸움을 안 하려고 그래. 그냥 다 지고 살려고 그래.
이거는 약간 성공한 듯한 그런 사진이고 거기에다가 가장한테도 충실하네. 이건 완전 100점짜리예요 사실은. 무슨 골프 치는 사진, 등산 가는 사진, 어디 막 좋은 데서 뭐 양주 깔아놓고 처먹는 사진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사람은 성공했음에도 가정적이어야지 점수가 높게 주는 거지. 성공했는데 가정한테 잘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좋아. 여러분들 이런 거는 좀 괜찮은 편이에요. 정체성이 명확하게, 나 같은 경우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내 카톡에 이미 들어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뒤에 백그라운드하고 내가 프로필을 뭐 올린다 그래서 날 모르나?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사람 만나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자기의 일을 사랑한다는 느낌으로 정확하게 나 이런 사람입니다 하면서 사진이랑 자기 프로필을 이거 안 볼 것 같지 여러분들? 다 봐.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같은 데서 저 근무한 게 여러 개 있으니까 산모기술도 했으니까 태아보험 같은 거 잘해줄 가능성도 있고. 지금 내용이 좀 없어. 프로필을 좀 넣어. 없으면 만들어서 좀 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일 쓰면 안 되는 게 쓰잘데기 없는 거 있어. 할 줄도 모르면서 재무설계, 자산관리사, 투자산 이런 개 같은 거 좀 쓰지 마. 지도 못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정체성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필을 쓰면은 확률이 올라가는 거. 이것 때문에 막 다 계약해서 달려드는 건 아니지만 꾸준히 쳐다보고 있다가 한 번씩 업그레이드하고 상탄 것도 한번 올려주고 이런 것들도 괜찮아. 여기는 이제 프로필이 들어가 있잖아. 이런 거 되게 잘하는 거야. 본인이 약간 이 커리어적인 거를 좀 강조한 것 같아. 강사 경력 이런 거를 좀 좋아하더라고. 나는 일반 설계사보다는 조금 더 다르다. 이런 것도 괜찮아요. 준영 팀 유튜브 출연하고 신문에 나왔었잖아요. 이걸 자기 카톡에다 넣는 거. 이런 것도 괜찮아요. 준영 팀 신문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신문 나면은 자동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홍보를 해야 돼, 내가.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사진이 되게 잘 나왔어. 되게 자신감 있게 그냥 업체에서 찍은 것 같아. 가끔 그런 것도 있어요. 명언 올리는 사람 있잖아요. 관리자 정도가 괜찮고 FC는 안 올리는 게 좋아. 명언 올리면 의외로 되게 무식해 보여 사실은. 오히려 뻘짓하는 것처럼 의외로. 근데 더 웃긴 게 뭔 줄 알아? 고객이 자기가 올린 프로필 명언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가 올려놓고 지 명언 까먹었어. 왜냐면 여러분들 있잖아요. 뭐를 말하거나 올릴 때는 혹시라도 물어보거나 그럴 때 내가 답변이 가능한 걸 올려야 돼요. 나도 잘 모르는데 막 유식한 척 하려고 막 뭐 올리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안 돼. 카톡 프로필 같은데 대한민국에서 단 한 장도 없는 사진 뭔지 아세요 혹시? 여자들이 절대 안 올리는 거 힌트. 남편하고 애랑 같이 있는 거 절대 안 올려. 우리나라에서 단 한 장도 없어. 근데 이게 잘한 걸까 잘못한 걸까? 잘한 거예요. 남성은 약간 발정난 동물이잖아. 그래서 항상 기회를 엿봐. 근데 남편하고 애가 딱 버티고 있으면은 매력이 없는 여자가 되는 거야. 근데 여성들은 이 피메일 친구를 좋아해. 와이프나 애기한테 잘하는 사람은 대화가 통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정적이고 좀 온화하고 비폭력적인 것 같고 그런 걸 좋아해. 그러니까 남자는 와이프하고 애 사진을 올리면은 이익인데 여성은 남편하고 애 사진을 올리면 솔직히 불리한데 그럼 남편 빼고 애 사진만 올리면요 그것도 안 좋아. 그리고 내가 편의점 했었잖아요. 편의점 했는데 그 본사에서 하는 얘기에서 절대 애 엄마는 뽑지 말라. 애가 어리거나 애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으면 나머지 일은 다 대충 한다고 생각을 해요. 모든 회사들이. 그래서 애를 사실 강조했다가는 손해가 엄청 커요. 여성은 모든 세팅이 99%가 아이 위주로 돼 있고 여러분 애기보다 더 준 게 어딨어. 맞잖아요. 직장이랑 애랑 선택으로 애 선택할 거잖아.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너무 애를 이뻐하고 막 너무 애를 좋아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뭘 안 맡기고 싶어요. 채용 담당자도 어느 회사들도 다 마찬가지야. 애가 어리면 뽑지 말라.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아. 예를 들면은 좀 능력이 출중한 여성이었어. 근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너무 필요해. 근데 육아휴직 중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회사에서 이렇게 또 해줬대. 휴직 중인 거 입사해서 똑같이 해줄 테니 육아휴직 끝난 다음에 이제 일을 해주시오. 그러니까 일 시작하기도 전에 급여가 나간 거야. 일 딱 시작하고 3개월 있다 퇴사해버렸어. 애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솔직히 말하면은 저 H만 일 열심히 할 수 이거 잘 안 믿어요. 내가 여기 회사에서도 많이 보지만 애기 때문에 일 포기한 사람 엄청 많아요. 그래서 애기는 원래 올리면 안 돼. 애기 이쁜 거는 사진에도 안 올려도 다 알아줘요 애기들이. 자,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진. 이거는 김잔지 사장님 성공한 여성같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또 강의도 하고 있고 이제 연도대상 때 이제 본인이 상 받은 거를 이제 멋있게 또 올려놨고 아니면 진짜 깔끔하게 그냥 자기 얼굴만 이렇게 자신 있게 올려도 돼. 자신 있게.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괜찮은 거. 내가 최악의 사진 그 다음부터 보여드릴게요. 뭐 하는 새끼야? 이거 설계사야 뭐야? 얘 전문성이 보여요. 꼼꼼할 것 같아. 뭐 어쩌라고 이거? 돈 달라고? 그러니까 뭐 하는 새끼인지 알 수 있어요? 뭐 하는 놈이야? 잘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사진 한 방에 바로 안다니까 못하는 놈이지 당연히 이거. 나도 모르겠지만 이거 뭐야? 이거 딱 봐도 무슨 또라이 같지 않아요? 대화하면 안 통할 것 같고 지 딴에는 이쁘다는 거야. 이게 지금 귀엽고 자기 딴에는 아니 뭐 하는 놈이냐고. 근데 정체성이 좀 불분명하잖아.
이런 것도 올리면 안 돼. 지 고향 이뻐 어쩌라고. 이것도 안 돼 사실은. 사진도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돼. 나도 가끔 너무 자주 바꾸지도 않지만 몇 달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사진이 여러분의 상태를 얘기하기도 해. 내가 예를 들어 와이프하고 애기랑 이렇게 예쁜 사진을 올리면 아, 저 사람은 와이프랑 애기랑 잘 지내나 보다. 그 다음에 뭐 하다가 행사 사진 딱 올리고 와, 저 사람은 또 큰 행사를 했나 보다. 여러분 상태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거는 나 혼란스러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혼란스럽다가 아주 대석특필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것도 좋은 사진은 아니에요. 참 이쁘지. 자기 자식인데 얼마나 예쁘겠어. 근데 비즈니스적으로는 솔직히 좋은 사진은 아니에요. 근데 여성이 올리면 안 좋고 이거 다 남자가 올리면 좋은 거예요. 남자 애 낳기 전까지는 다 남자 사람 아닌 거 알죠? 애 낳은 거랑 안 낳은 거랑 완전히 뇌구조가 달라져요. 책임감이나 이런 게 확실히 달라. 그 다음에 이런 사진 솔직히 뭐 이분이 그렇게 예쁜 것도 아니야. 근데 남자가 올렸다? 이건 되게 좋은 장점. 와이프가 못생겼는데 엄청 사랑하네? 이런 것도 괜찮고 이것도 남자가 올리면 괜찮아. 아름다운 사진이지. 나도 애 키우니까 이런 거를 다 좋게 보지. 남자는 좋은 사진, 여자는 안 좋은 사진. 결혼 안 한 남자들 있잖아요. 그러면 조카 사진 올려도 좀 괜찮아. 사실 이렇게 인지적 구조사에 아주 중요한 개념이야. 아주 중요한 개념.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잖아. 근데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동물일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동물일까?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동물이야. 그래 빠가들이 자꾸 뭐를 공부시키려고 그러고 생각하게 만들고 연구하게 만드는 거 엄청 싫어해. 그러다 보니까 공장 가고 막 그러는 거야. 삼성전자 연구 이런 데 못 가고 연구만 하면 돈 다 벌 수 있어. 반대로 얘기하면 자꾸 뭐 다 만들어진 거 몸만 쏙 들어가서 하려고 뭐 이런 생각만 하니까 자꾸 빠가가 되는 거야. 지가 연구를 보통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인지적 구조세는 인지하기를 싫어하는 거야. 공부하고 새로운 거 들어오고 이런 게 너무 싫어. 근데 어떻게? 사람 성향은 많아지고 시대는 변하기 때문에 유행이 뒤처지면 안 돼. 내 고객 중에 이제 옛날에 만났는데 이제 그때 40 한 중반? 이 정도 되신 분인데 그분이 미용사로 날렸던 분이에요. 압구정동에 있지, 강당에 있지, 분당에 있지. 자기가 미용사 3개를 운영을 했었고 대회 나가는 것보다 다 우승하고 막 그런 분이고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막 돈 내고 막 미용 기술 배워서 또 오픈해서 잘 되고 그랬는데 결국은 망했어. 왜 망한 줄 알아? 자기가 트렌드를 놓쳤대. 나도 사실은 맨날 머리가 똑같아가지고 헤어스타일 유행에 대해서 솔직히 잘 모르지만 미용사들은 더 예민해서 잘 알겠지. 근데 자기가 실수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는 계속 가리키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디서 배우려고 안 했다는 거야. 그리고 누가 알려주려고 그래도 지가 또 잘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그걸 배우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 트렌드를 놓쳐가지고 결국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서 폐업을 했다고 하는데 제일 후회되는 게 뭐냐면 전에는 자기한테 배워서 가게를 오픈하는 사람들이 잘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한테 배워서 오픈하는 가게들이 잘 안 됐다는 거야. 내 가게는 잘 되니까 내버려 뒀던 거야. 그게 자기가 신호였다는 걸 몰랐다고 하더라고. 그때라도 트렌드를 다시 공부하고 했었으면 자기가 따라갔었을 텐데 그게 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새로운 거 배우고 인지하고 알려주고 공부하고 이런 거를 사람들이 다 싫어해. 근데 새로운 걸 자꾸 탐구하고 공부하고 알라고 하고 이런 사람은 다 성공해. 아예 그냥 공식이야 이거는. 내가 새로운 거를 싫어하고 배척하고 그런 스타일 같아요? 아니면은 계속 하려고 하는 스타일 같아? 지금 준비하는 게 여러분들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아. 내가 이 공식대로 일하는 거야 나 사실은 말이야. 아니 나 솔직히 이 정도 되면 현상 유지를 하고 몇 천만 원 들어오니까 그걸로 먹고 살아야지. 그럼 어떻게 될까? 그러다가 나락가 있는 GA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번외 얘기인데 GA가 1년 반 동안 최근에 폐업을 300개 정도 했어. 내가 이거 깜짝 놀랐는데 근데 4,500개 중에 300개 폐업하면은 많이 한 거야? 적게 한 거야? 자영업자들은 폐업 비율이 훨씬 높아요 사실. 4,000개 중에 거의 반 다 날라가 있어. 근데 4,500개 중에 300개면은 작은 것 같지. 이 구조가 달라서 그러는 건데 GA는 있잖아요 함부로 폐업을 못해. 왜 그러냐면 설계사가 다 나가도 계속 원수사에서 들어오잖아. 그 폐업하면 못 받아요. 그래서 법인만 살려놓는 경우가 많아. 근데 폐업을 했다는 거는 그 전부터 한참 전부터 어려워져가지고 이제 폐업한 거거든. 앞으로는 1200불로 시작되고 그러면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거야. 근데 얘네들 폐업하게 된 원인이 뭘까? 계속 새로운 거 하려고 그러고 공부하려고 그러고 뭐 배우려고 그러고 대표가 그랬었으면 폐업했을까? 사람은 인지하기 싫어하고 얘기하면 못 알아듣고 이런 게 반대로 얘기하면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들면 돈 다 벌어. 우리가 이제 고임금이라고 하는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의사 얘네들이 그래도 굶어 죽진 않잖아. 왜 이 사람들이 어려운 거를 자꾸 공부하려고 그래? 이것만 되면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확보가 돼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런 자격증을 따지 않아도 우리 같은 사람들도 계속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고 어려운 관문을 통과하려고 하면은 돼. 자, 그 다음에 좀 쉬운 거. 사람은 있잖아. 뭘 하자고 할 때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 재미나 보상 이 2개밖에 생각을 안 해. 내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뭘 하자고 하잖아. 그럼 여러분의 뇌에서는 저거 재밌나? 저거 하면 나한테 뭔가 보상이 있나?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전부 다. 그래서 내가 뭘 할 때 재미 요소.
아이디어, 정성 이런 걸 넣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나를 별로 반기지 않고 내가 점점점 친한 사람이 떨어지는 이유는 재미도 없고 이 새끼랑 얘기하면 이득이 안 돼서 그런 거야. 나는 솔직히 말하면 재미는 없어. 근데 보상은 좀 있어. 나랑 얘기하면 도움되는 얘기들이 되게 많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 고객도 마찬가지야. 고객도 나를 만났었을 때 다 재미나 보상 이 둘 중에 하나, 두 개 다 있으면 완전 베스트인 거고 이런 게 있으면은 계속 만나고 싶어요. 소개가 또 나오지. 이것도 내가 책을 읽으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 이제 본의 아니게 고객님들이 50대 중반으로 막 뭉치는 거예요. 그럼 나랑 한 열 몇 살, 뭐 10살 이렇게 차이 나는 고객님들이 많죠. 그러면은 아직 아줌마들 때 웃길 게 뭐가 있어. 상담 설명하는데 재밌게 설명하는 게 내가 제일 못해요. 솔직히 얘기하면. 보험만 재밌게 설명할 수 있었으면 난 더 잘했는데 내가 이것 때문에 처음에 고정관념도 좀 변했어. 뭐냐면 내가 KB에 했는데 종신교육을 딱 한 번 받은 적이 있어요. KB 라이프에서 와가지고 팔아달라고. 근데 그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설계사가 교육을 듣고 고객한테 가가지고 계약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냐면은 남편 죽으면 몇 억 나와 하면서 서로 깔깔깔 웃었다는 거야. 근데 농담이지. 맞잖아. 근데 내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 아니 사람 죽는데 웃음이 나와? 내가 남자잖아. 또 남편 죽는데 와이프들이 웃고 있구나. 이야 진짜 되게 반감이 사더라고. 어떻게 종신보험 가입하는데 낄낄낄대면서 웃냐. 와이프랑 같이 남편 죽으면 몇 억 나와 하면서. 근데 이게 보니까 죽음 무턱에서도 이렇게 좀 재밌어야 돼. 뭐든지 재밌게 설명해야 돼. 내가 보니까 이게 재밌으면 다 돼. 재밌는 사람한테 달려붙을 수밖에 없어. 근데 보상은 우리가 선물이라고 해봐야 큰 거는 좀 안 하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보상은 보험에 대한 보상은 내가 계속 강조를 해. 그건 이럴 때는 이렇게 타는 거고요. 저럴 때는 저렇게 타고 이건 내가 알아서 해줄 거고요. 나한테 전화만 하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보상. 나를 계속 찾게끔. 나는 남자라서 그게 안 되더라고. 여자 고객이라도 남편 죽는 거 가지고 깔깔대면서 웃을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뭐를 했냐. 그냥 칭찬했어. 귀걸이가 이쁘시네요. 머리를 하셨네요. 옷이 너무 예쁘십니다. 티셔츠가 너무 이쁘신데 이거 100개 사서 입으세요. 뭐 애인이 생기셨냐, 뭐 이상하게 여자들이 애인 생겼냐 물어보면은 왜 이렇게 기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이뻐 보인다 그 뜻이거든. 그래서 일단 앞에 딱 깔아놓으면은 처음에 경계했던 게 어느 정도 무장해져야 돼. 이런 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영업할 땐 딴 사람이 돼가지고 연기한다 생각하고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 내 성격대로 영업 다 잘 되는 게 아니야. 자, 간단한 거. 그 다음에 내가 사실은 고황장애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게 지도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대화를 하는데 막 왔다 갔다 우왕장 이런 사람이랑 대화하면 돌아버릴 것 같아. 내가 의자를 파는 사람이야. 내 송재 팀장한테 송재 팀장님 저 의자 하나만 사주세요 그랬어요. 사고 싶어요? 아니지. 의자 종류가 세상에 얼마나 많아. 파는 제품이 얘라고 쳐요.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거 접었다 폈다 하면서 얼마나 편하냐 하면서 그래놓고 맨 마지막에 이거 2만 원이에요. 그럼 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 설명을 많이 쓰니까. 처음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좀 친해진 거야. 야 보험 하나만 해. 뭐 하라는 거야? 고객 입장에서. 보험이 운전자 보험이 있고 뭐 연금보험도 있고 뭐 수술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 네 얘기를 듣다 보니 야 너는 지금 운전자 보험 먼저 해야겠다. 운전자 보험 일일이 들어가고 일일이 들어가는데 10,000원밖에 안 해. 이거랑 좀 친해졌다 그래서 너 보험 하나 해. 사람은 명확하고 정확한 거를 제시해 주는 걸 좋아해. 왜? 내가 아까 인지적 구조에서 혼란스럽거든. 큰 그림에서 얘기하면 뭔지 몰라. 일반인은 너 보험 하나 해 그러면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뭘 하라는 거야. 되게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추상적으로 설명하거나 이래버리면 안 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내가 팔고 싶은 게 아니라 너한테 어울리는 거. 이게 영업은 연애랑 정말 비슷하거든요. 이게 내가 앞에 말한 거 이거 센스 없으면 안 돼. 솔직히 얘기하면. 센스 없으면 하나에서 10까지 다 답답해. 지금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강의 처음 만들 때만 해도 강남에 여자 코치를 하고 남자 코치를 하고 있었어요. 8주 과정에 250만 원 그래. 그리고 걔네들이 모태솔로들이 막 와. 그래서 이론을 막 배워. 스테이크는 이렇게 잘라주는 거고요. 셋다 그래도 한번 말은 건네야 되고요. 의자는 뒤로 뺐다가 이렇게 앉을 때 해줘야 되고요. 악수할 때는 너무 세게 잡는 거 아니고요. 자, 그래서 8주간이 끝났어. 이제 나가서 꼬시시오. 그럼 꼬실 수 있을까 없을까? 센스는 못 가르쳐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니까 영어 못하는 애들이 이론만 됐다 배워놓고 이 센스가 부족한 줄 모르고 그러고 뛰어다니고 자빠져 있어. 언제 배울 수 있냐? 지가 눈썰미가 있어야 돼. 출근도 안 하면서 지점장한테 1시간 얘기 듣고 이거 안 돼. 친한 사람 몇 명 계약하고 다 떨어지고 나중에 안 돼. 센스 있는 사람은 딱 그냥 걸어 들어오는 것부터 달라. 나도 봐봐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강의하잖아요. 옷을 왜 이렇게 내빼고 입고 다닐까? 그래도 나는 센스가 없어 보여요? 있어 보여요? 공부 다 해놓고 이게 완성이 안 돼가지고 계속 헤매는 거야. 진짜 센스 없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돌아버릴 것 같지. 걔는 또 은근히 튄다? 숫자 6명이 앉아있어. 그리고 5명이 막 재밌게 얘기하다가 센스 없는 애가 한마디 딱 했어. 분위기 확 깨져. 대화의 맥락도 안 맞고 동문서답하고 자빠져 있고 막 지 생각대로 딱 얘기하고 흐름을 확 끊어버려. 보내지도 못하고 돌아버리지. 아이 그냥 괜히 술 먹었네. 야, 앞으로 쟤 빼고 먹자.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도 이제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 하필이면 그 사람 자기 지점에 있네. 걔 오는지 안 오는지. 센스 없는 애들은 철저하게 요새 배척을 당하더라고. 특히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센스 없는 사람은 갈 곳을 잃어버려. 근데 참 답이 없어.